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목사님 좀 오래된 영화인데 시스터 액트라고 왜 그 무명 가수 삼류 가수가 여자들 맞아요. 기억나시죠? 그 가수가 변장을 하고 숨어 들어가서 그 캐톨릭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빈민가를 뒤집어 놓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이루잖아요. 그 음악의 영향력이라는 게 대단하죠. 근데 성경 속에도 음악의 영향력이 대단해요. 그렇죠. 그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했을 때 목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활짝 열리고 매였던 쇠사슬이 풀어지고 간수장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왕에게 들렸던 악신이 막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런데 그래서 음악 치료라는 말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통증도 완화되어지고 그리고 뭐 우울증 뭐 치매 뭐 이런 것에도 효과가 있고요. 음악이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 데는 최고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신생아들에게 음악을 들려주면 뇌가 발달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무슨 태교 음악이네 뭐네 이런 음악들이 많잖아요. 오늘 만날 분이 음악하고 관계가 많으신 분인데요. 성악가이시면서 그리고 직접 지휘도 하신대요. 이분이 베트남에서 고아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미러클 합창단 오케스트라라고 베트남 고아 아이들로 구성되는 80명의 고아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아버지인 거 아니에요? 국가유공자 이런 소리는 들었는데요. 문화 쪽으로도 이렇게 유광주가 있네요. 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영국에서 베트남 피아니스트 와이프를 만나서 한국으로 안 오고 베트남으로 가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셨어요. 어려운 아이들 돕는 것은 옳은 길이고 그럼 해야지 뭐. 그런 마음으로 네, 성악가이자 지휘자로 활동하고 계신 박성민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집사님이세요? 아니면 네, 집사님. 집사님. 근데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그러니까요.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굉장히 호감형. 그러니까요. 그렇죠. 되게 부드럽게 생기시고 진짜 감사합니다. 그냥 한번 얘기되는 약간 귀엽게 생기셨어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인사하는 소리만 들어도 목소리가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맞아요. 잠깐 한번 목소리 한번 이렇게 들려주시고 가시면 어떨까?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성악가니까 잠깐 조금만 그러면 하겠습니다. 네. 성악곡인데요. 클래식 곡인데요. 아주 유명한 아리아 중에 라돈나이 모빌라고 좀 들었습니다. La donna è mobile, qua più mai vento, muta da cento e di pensier. E di pensier. 괜히 너무 죄송해요. 저렇게 힘든 건지 모르고 배심으로 다 하셔서. 이거 앉아서 하니까 힘드네요. 테너입니다. 너무 처음부터 기운 빼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잔잔하게 하시는 줄 알고 너무 목소리가 좋아갖고 듣고 싶었는데 엄청 힘이 세시네요. 이 테너들은 또 이게 높이 불러야 그런 또 빛을 발휘하니까요. 우리는 저거 듣기만 해도 현기증이 나는데 배고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먹습니다. 그래요? 평소에 다녀도 목소리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뭐 조금 듣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듣는 건 아니고. 그래요? 테너다 보니까 약간 조금 높아서. 지난해 이맘때쯤에 상 받으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상이에요? 작년 12월에 그 해외 유공자 한국 홍보 해외 문화 홍보 유공자로 선정이 돼가지고 문화장관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이런 소리는 들었는데요. 그 문화 쪽으로도 이렇게 유광주가 있네요. 네, 이게 그
저도 이제 잘 몰랐는데 전 세계적으로 뭐 기관에서 뭐 네. 대사관이나 한국문화원에 있는 전 세계 있는 기관에서 예. 추천을 해서 9명을 선정을 하는 오. 거였거든요. 네, 그중에 또 제가 감사하게도 그중에 한 명이 9명 돼가지고. 선정에 네, 네. 그래서 경쟁률이 네.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뭐 뭐- 그런 연락이 왔을 때 이 기분이 어떠셨을지 너무 궁금해요. 감사하죠. 이제 예. 한국문화원에서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추천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받으니까 너무 감사했죠. 그러면서 예. 또 저를 이제 왜냐하면 그 이제 제가 뭘 했고 이런 걸 때 예, 내야 되거든요. 적어야 네, 그래서 되는데. 정리하면서 정리하면서 제가 많이 나를 좋았고요. 돌아보는 네, 시간이셨겠네요. 네, 네, 네. 예. 그래서- 그런데 문화부에서 유공자를 이렇게 선정을 하는 데는 네. 뭐가 이유가 있을 텐데. 네, 어떤 제가 할 때 활동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건데 네. 제가 거기서도 이제 해외 문화 홍보를 해가지고 한국 문화를 이제 많이 홍보를 했고 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뭐 방송에 나가서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했고 네. 그리고 미러클 합창단 오케스트라라고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베트남 고아 아이들로 구성된 예. 합창단 오케스트라인데 미러클 이제 합창단? 미라클 네네 그래서 그 활동들도 많이 좀 잘 봐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몇 선정이 명의 된것 아이들이 같습니다. 있어요? 지금 현재는 80명의 아이들 고아 아이들이 있습니다. 많네. 네, 네. 많아졌네. 80명의 어쨌거나 아버지인 거 아니에요? 네, 그 그 뭐 아이들은? 제 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제가 부를 때도 예. 이제 특별한 이제 아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네. 자녀라는 그런 단어 뭐꼭 그거만 쓰는 건 아니지만 그런 단어를 제가 부르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공로로 인정받아서 네, 유공자 여러 가지 선정이 공로가 되는 있겠는데 그것도 공로가 있을 것이고 네. 또 제가 활동했던 뭐 베트남에 있는 방송국에서 나가서도 네. 한국 문화에 대해서 얘기도 했고 근데 그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해서 잘 봐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축하드리고 네. 축하드리고 그럼 지금 베트남에 살고 계시는 네, 지금 저는 이제 영국에서 이제 베트남 와이프를 만나가지고 베트남 피아니스트 와이프를 만나서 어머나. 현재는 네, 베트남 하노이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 와이프는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아, 교회에서? 영국에 있는 그 네. 올 영국에서. 소울즈 처치, 올 소울즈 교회라고 예. 존 스토트 목사님이 심으셨던 교회가 예, 런던에 예,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처음 만났고요. 예? 네, 근데 만난다고 다 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와이프가 사실 베트남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거의 없거든요. 아, 거의 그러네요. 없는데 그렇겠네요. 이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의 왕립음악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피아노 공부 학사 석사 이렇게 공부했었는데 네. 이제 그때 상당히 되게 경쟁이 치열하고 음악가들이 좀 학교에서도 굉장히 치열하고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국 피아니스트 한 명이 상당히 달랐대요.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달라서 되게 이제 그 친구가 되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 전도를 했겠죠. 근데 와이프가 처음에는 뭐 그런 거 안 믿는다고 했는데 이제 점점 이제 그 친구를 보면서 크리스찬은 뭔가 다르구나라는 걸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가 되어서 네. 이제 그 올솔츠 처치로 나갔고, 왔는데? 네. 그리고 와이프가 한참 전이었죠. 저 만나기 한참 전.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국 친구들 되게 많고 한국도 가봤고 오.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고 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 상태에서 제가 이제 딱 간 거죠. 예. 네, 만났는데 애가 너무 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미 준비가 돼 있었던 거죠. 그냥 첫눈에 그러니까 전혀 뭐 반했어요? 문화 차이나 이런 것도 잘 많이 없어. 왜냐면 한국을 너무 잘 알고 있어. 잘하니까. 한국 친구들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어. 뭐 일감도 별로 없었고 또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문화 뭐 국적보다는 이 종교인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은 크리스찬이면 성경에 우리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추구해야 될 것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맞았고 사람도 너무 좋았고 마치 남자친구도 없었고. 네. 그런데 혹시 부모님이 네. 그냥 그렇죠. 이게 국적이라는 것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베트남 사람 하면 보통 한국 사람들이 조금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맞아요. 뭐 어쩔 수 없이 한국에는 또 그런 시집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미지가 그래서 좀 어렵긴 했었는데 네. 이제 부모님이 또 만나보시더니 네. 사람 만나보면 알잖아요. 이야기를 그렇죠. 하다 보면. 그래서 바로 너무 좋다고 말씀하셨고 반대로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쪽에서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국제 결혼이잖아요. 네. 국적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싫어했는데 또 왜냐하면 또 한국에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기사가 나잖아요. 뭐 한국 남편이 뭐 때리고 뭐 이런 게 때렸네, 있잖아요. 어쩌네. 그게 한국에도 기사가 나듯이 그렇죠. 베트남에 똑같은 기사가 나와요. 그렇겠죠. 그래서 베트남에서도 한국 남자를 결혼감으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네, 왜냐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니까. 근데 그쪽에서도 이제 저도 이제 가서 만나 뵙고 인사하니까 또 만나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별 문제 없이. 네, 그러면 연애는 얼마나 하셨고? 연애는 저희 한 3년 정도 했어요. 영국에서 공부하시면서 영국에도 있었고. 서로? 네, 네. 그러면 결혼을 하고 나서
한국으로 안 오고 베트남으로 가신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이라는 건 새로운 또 출발을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하면 살까라고 생각하다가 와이프랑 저랑 이제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이제 돕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럼 뭐 어떻게 도와야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베네수엘라의 그 엘 시스테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그 총과 마약 대신에 악기를 지어주자라고 해서 이런 있었어요. 그 네.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저 그것을 보고 아 음악으로도 아이들을 도울 수 있구나라는 걸 보고 이제 둘이서 그럼 이제 음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겠다 생각했고 그다음에 어느 나라가 살지 하다가 뭐 둘 다 영어를 쓰니까 영어권 국가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을 갈 수도 있고 베트남을 갈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베트남이 이제 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베트남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와이프 입장에서 너무 좋았겠다. 그렇죠. 그렇죠? 아내 입장에. 어떻게 보면 아내 입장을 많이 배려를 해주신 거네요. 네, 이제 뭐 어쨌든 저희 일단 가치가 어떻게 뭘 하자가 확고해졌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디에 가든 살든지 뭐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그게 않았던 하나님의 것 같아요. 계획 속에 진행되어진 일이거든요. 그럼요. 그렇게 만남을 주시고 네. 그리고 베트남에서 이렇게 섬김의 사역을 하게끔 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 갔을 때가 몇 년 저 전이었어요? 2012년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요. 네. 이제 이주를 해서 가기는 2012년 11월 달에 갔습니다. 네, 그때만 해도 한인이 많이 없었습니다. 많이 없었을 텐데. 네, 근데 그 이후로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갑자기 네. 확 폭발적으로. 네, 네. 중국에서도 많이 넘어오시고 네. 개발도상국이다 보니까 개발도상국의 네. 단점들 뭐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예. 뭐 공기도 안 좋고 또 이게 사회주의 국가 공산당이 이끄는 사회주의 국가거든요. 그렇죠.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좀 불편한 점도 좀 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내를 위해서 갔다고 하고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갔다고 하지만 한국에 오고 싶은 마음은 없으셨어요? 제일 처음에는 한국에 살라고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좀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마음도 있었고 하지만 너무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없으니까. 그리고 한국에 살면 편하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편리한 게 있기 때문에 네. 한국에 살까 했는데 네. 그래서 신혼집도 마련하고 다 가구도 사고 다 했었어요. 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예. 저를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기억이 안 왜 한국에 살기로 해놓고 그러니까 처음에 베트남 살자 하다가 아니야 한국에서 살면서 또 우리가 다른 길로 도울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살았는데 그냥 어느 순간 보니까 짐을 싸고 있었어요. 근데 와이프랑 이야기를 해보면 둘 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머. 그냥 정말로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짐 싸서 갔어요. 진짜 한 마음이네요. 그러니까 막 그냥 베트남에 정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 고민도 없이 그냥 이렇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네, 뭐 일단 이주한 것도 저희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냥 인도하신 것 같고. 와이프하고 한 번도 안 싸우셨어요? 아니 싸우죠. 부부가 안 싸울 수가 있나요? 부부는 싸우죠. 근데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냐가 제일 중요한 거지. 어떻게 그럼요. 푸세요? 뭐 이제 자연스럽게 풀릴 때도 있고. 근데 예. 이제 또 이제 저희가 결혼 지 한 7년 됐으니까 네. 성향을 서로 알죠. 이제 어떻게 이제는? 하면 풀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되는지 서로 아니까. 누가 먼저 손 내밀어요? 제가 할 때도 있고, 근데 와이프가 좀 더 많이 하는 편이니까. 저는 궁금한 게 아이가 지금 있으세요? 아, 네, 저는 지금 한국 나이로 3살 여자아이 하나 있습니다. 딸. 와이프한테 잘해주세요. 네. 애 키우랴, 활동하랴 얼마나 힘들까 싶은데. 같이 잘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실 내가 태어나면 네. 더 그 고아 아이들이 더 네. 가슴에 담아질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렇죠. 처음에 어떤 제가 자녀가 있기 전과 네. 자녀 있고 난 후에는 뭐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지죠. 네, 네, 네. 네. 근데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부모가 되면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되는데 이 아이 좋은 거 해주고 싶고 뭐 이런 생각이 또 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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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거에 대해선 그냥 맡기고 가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저도 애가 생기고 또 생각이 좀 더 어려진 부분이 있어요. 마음이 어려진 그렇죠. 부분. 왜냐하면 애가 생기면 예전에는 우리 둘이 안 쓰면 되는데 음. 애가 생기면 뭐 유치원도 보내야 될 것이고 그쵸. 그게 다 이제 돈을 내고 가니까 유치원도 보내야 될 것이고 앞으로 학교도 생각해야 되고 그럼 이제 많은 게 이제 달라지죠. 있잖아요. 예. 근데 아직까지 3살이다 보니까 예. 아직까지는 뭐 이제 괜찮은데. 조금 있을 뒤에 일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믿고 하고 있는 거죠. 거기 학구열이 세다면서요. 네, 그렇죠. 근데 뭐 그것도 생각했는데 네. 뭐 애가 공부를 시킨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것도 그 타고나는 의지와 거죠. 타고남과 하고 싶은 열정 또한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네. 네, 믿고 있습니다. 그 딸아이를 키우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얘가 크면 어떤 아이로 클지 되게 궁금해들 하거든요. 네. 예, 어떤. 저는 딸아이가 와이프처럼 정말 컸으면 좋겠어요. 어. 네, 와이프처럼 정말 컸으면 좋겠고, 예. 네,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예. 그래가지고 참 신앙 안에서 컸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부부가 잘해야죠. 네, 거기가 저희가 네, 큰 기도 제목입니다. 계획이 있으신 것 그러면 같아요. 사회주의 국가니까 국적이 어떻게 돼요? 아, 저는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고요. 한국 국적. 네, 그러면 거기서는 뭐 영주권자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을 하든 예. 뭐 아니든 다들 이제 비자로 사시거든요. 사회주의 국가니까. 네. 비자를 받아요? 네.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도 비자를 줍니다. 무슨 비자를 근데 뭐 줘요? 결혼 비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뭐 워킹 비자 일하시는 분 비자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게 영주권을 좀 받은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와서 결혼하게 되어지면 한국 국적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몇 년, 2년인가 연속으로 네, 살면 네, 그쪽도 네. 주고요. 그러는데 네. 베트남 안 그래? 아, 베트남 아닙니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 베트남 사람들의 성향은 어떤지도 궁금해요. 전체적으로 베트남 사람들이 부지런합니다. 그것도 동남아 하면 이렇게 조금 좀 게으르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근데 베트남은 안 그렇습니다. 아, 베트남은 그래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일도 아침 일찍부터 시작하고 진짜? 네, 그리고 학교도 상당히 높고요. 교육열이 네, 교육률 상당히 높고 그래서 거의 아시아 국가하고 거의 그러니까 동북아시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네네. 굉장히 제재도 있고 통제도 있고 그럴 것 네, 같은데. 네, 그럼요. 네, 네. 예, 예. 그런 그리고- 불편함 없었어요?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와닿는 부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냥 별 문제 없이만 살고 있으면 크게 뭐 그런 건 없는데, 근데 한마디로 비자 같은 거, 뭐 저 그런 걸로 이제 잡고는 있죠. 네, 뭐 문제가 있으면. 종교는요? 네. 종교는 그 유교라 그래야 될까? 조상을 섬기는 약간 그런 느낌. 불교도 아니고 예. 조상을 섬기는 그런 그 집집마다 그런 조상을 그 기리는 그런 향 꽂고 막 이런 그래요?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가게도 다 예. 있고 향 피우고. 그러면은 베트남 사람들은 종교가 어쨌거나 없을 거고 네, 네, 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괜찮은 거예요? 전도만 안 하면 되는 네, 거예요? 네, 네. 외국인이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면 안 됩니다. 베트남 사람을 대해서 그 전도 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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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 활동이 전혀 못해요. 네, 네, 네. 선교사들도 대부분 그냥 한인 목회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니면 이제 모르게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모르게 네, 이제 네, 네. 은밀하게 네, 은밀하게 네. 섬겨주지. 네, 네. 그럼 와이프는 어쨌거나 종교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베트남 사람인데. 네, 네, 네. 그럼 어떤 아, 교회가 있습니다. 베트남도 베트남 교회도 교회가 있고요. 있어요. 네, 다 있습니다. 아, 네. 근데 거기를 다녀요. 외국인이 베트남 사람을 전도하는 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도 교회는 교회는 있는데 인정돼 있습니다. 네, 베트남 교회도 사람이 있고. 목회하는 네, 네, 네. 그래요. 그럼 베트남 교회 다니세요? 한인 교회? 저는 한인교회 다니세요?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거슬러 가면 유학을 가기 전에는 한국에서 성악을 어릴 때부터 하셨어요? 아니면은 커서 하셨어요? 아, 저는 조금 늦게 시작한 편이에요. 저는 원래 공부를 하다가 네. 대학 가서 처음에 공대를 입학을 했거든요. 네. 공대를 입학을 해서 있다가 나중에 좀 시작한 케이스입니다. 그게 어릴 때 하고 싶은 이렇게 노래를 좀 뭐 잘한다는 말은 들었으니까 네. 하고 싶은 건 있었는데 예. 또 부모님들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갑자기 그렇죠, 음악 그렇죠. 공부도 잘하고 있는데 무슨 음악이냐. 그래서 그냥 이제 그렇게 됐었고 저도 이제 밥벌이 하려면은 공대 가라 뭐 이런 그렇죠. 얘기 하시죠. 저도 이제 경남 통영이 고향이다 보니까 예. 이제 시골에는 뭐 이렇게 선생님도 없고 저도 구체적으로 뭔지 몰랐어요. 그냥 노래 잘하니까 넌 성악해봐라. 그런가요? 뭐 이렇게 하다가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부모님은 아예 무슨 소리냐. 네. 그러다가. 그래서 대학을 갔는데 그래서 이제 공부하고 있다가 고향 친구가 잠깐 저랑 살게 됐는데 예. 성악을 배운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야 나도 배우고 싶었는데 같이 따라가면 안 될까? 예. 그래서 이제 따라갔다가 예. 레슨을 받았죠. 어. 그래서 한 8개월 정도 배우고 이제 선생님이 시험 한번 쳐봐라. 그래서 시험을 쳤는데 예. 네, 연대 성악과를 합격하게 돼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그건 타고난 거 아니에요? 네, 좀 8개월 타고난 거죠. 해가지고 네, 타고난 그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열받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니, 근데 벌써 아까 소리를 들었더니 아주 그냥 대단한 소리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성악과는 조금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좀 늦게 시작해도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뭐 피아노나 악기들은 정말 어릴 때부터 해야 꾸준히 되는 해야 거고요. 되니까. 네, 성악은 조금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변성기가 있어서 네, 네, 네. 성악을 하다가도 중단에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달라지면서. 그래서 오히려 조금 나이가 들어야 좀 익은 소리를 그래야 되나? 좀 그런 게 좀 나서 또 유리한 측면도 좀 있고요. 네, 베트남에서 어린아이들을 돕고 싶은 마음은 언제부터 생기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왜냐면 교회를 다니면 이제 그런 뭐 돕는 일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마음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서울에 와서는 높은 뜻 숭의교회라고 예전에 그 김동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거기 있으면서 사역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있을 때부터 뭐 탈북민을 위해서 박스 공장 짓고 그러니까 왜 이걸 시작하며 이거 하는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으며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고 이거를 제가 예전에 있었던 그 히스토리 그 역사를 들었던 게 아니라 제가 다니면서 그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제가 직접 그걸 직간접적으로 이제 그걸 눈으로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도 이제 큰 도움이 됐었고 그리고 목사님 하신 말씀 중에서 그 성공의 여부는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옳은 일이면 해라 그런 가르침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메시지가 저한테 많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어려운 아이들 돕는 것은 옳은 일이고 그러면 해야지 뭐. 그런 마음으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단순하시구나. 그 믿음은 단순한 거거든요. 그 믿음 그렇기 때문에 했었을 것 같아요. 너무 복잡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계산하면 못하더라고요. 그냥 정말 용감한 건 무식해야 용감하더라고요. 정말 그때는 무식했던 것 같아요. 알지 못해야 가는 길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의 결단이 있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베트남에 이렇게 정착하면서 좀 어떤 계획을 세우셨어요? 베트남에 있으면서는 처음에 이제 뭐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뭐 거긴 클래식 시장이 상당히 작거든요. 그래서 뭐 클래식을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고 음악을 할 거라는 생각은 없었고 조그마한 이제 비즈니스 하면서 이제 어린 아이들 돕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가자마자 이제 미라클 합창단을 이제 거의 1년도 안 돼서 창단하게 됐습니다. 그 신기하네요. 1년도 안 돼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럼 어떻게 뭐 따로 뭐 얘기하신 것처럼 조그만 뭐 사업이나 이런 걸 하시면서 미라클 합창단을 최근까지는 사업을 하지는 않았고요. 뭐 이제 음악가니까 다들 이제 뭐 레슨하고 공연하고 뭐 방송 출연하고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생활비를 딱 먹고 살 만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하루살이네요? 네, 그렇죠. 음악하는 사람이 다 뭐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월급 받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왜냐면 불러주는 대로 그게 내 수입이 되는 거니까. 뭐 이런 표현이 웃기긴 하지만 두렵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나 이런 건 없으신 거예요? 그게 있어야 정상인데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아예 생각 안 나게 하셨죠. 제가 그 가서 뭐 저도 이제 사실 계산이 많고 생각이 많은 사람인데 그때만 해도 그냥 뭐 가서 이걸 해야지라고 생각했지. 가면 어떻게 살지? 뭐 하지? 그걸 깊이 생각 안 하게 하나님 만드신 것 같아요. 원래 그런 거 하는 사람인데 그냥 아예 그냥 가서 이렇게 살아야지만 포커스를 맞췄지. 다른 건 아예 그냥 생각이 안 났었습니다. 근데 미라클 합창단 지금 8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창단하기까지 80명까지 세우기까지의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고 제가 이제 성악하고 지휘를 했으니까 와이프는 피아노를 전공했고 내가 지휘하고 와이프 반주하면 되지 뭐. 이 생각만 정말 가져왔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겪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너무 사람도 필요하고 할 일이 많은데 너무 이제 단순하게 갔죠. 근데 저희가 그 필요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 붙여주셨어요. 어떤 미팅을 갔는데 우연찮게 갔는데 거기서 뭐 이제 봉사하는 단체 소개도 받았고 그래서 거기 베트남 청년들 봉사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저희랑 같이 일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우리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없잖아. 그냥 한국에서 왔다. 근데 네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갈 때마다 저는 이제 베트남에 이런 일을 하러 왔습니다. 항상 말을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한인교회 가서 또 갑자기 제가 지휘를 하게 되고 또 거기 마침 찬양대에 그 단원 중에서 그 한국문화원 사모님이 계셨어요. 그 사모님도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한국문화 원장님을 이제 소개를 시켜주셨죠. 그래서 제가 이런 비전으로 왔습니다. 말씀드리니까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 같이 하자.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공연도 계속 하고 계시나요? 네, 공연 같은 경우는 이제 크고 작고 이제 공연들이 있고요. 2015년부터는 저희가 2년마다 이제 합창 축제라고 하노이 내에 있는 합창단을 초청해서 하노이 오페라 하우스에서 이제 공연을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했고, 이제 17년에도 했고, 이제 19년이 좀 있으면 이제 할 거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5주년 기념으로 또 하노이 오페라에서 공연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그래미 어워드 수상을 받은 그 음악 밴드하고도 네. 저희 같이 조인해가지고 프로젝트를 해서 뭐 유니버설 뮤직에서도 음악 음반 판매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다 하고 그리고 또 닉 부이치치라고 예. 그분도 예. 베테랑 오셨거든요. 예. 이제 그분이 오셔서 이제 미딩 경기장이라고 해야 되나 종합운동장에서 예. 이제 크게 집회를 했는데 이제 거기 나가서 공연도 하고 뭐 TV 나가서도 공연하고 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미라클 합창단을 모으겠습니다. 근데 고아 아이들은 사실 문을 열고 나오는 게 힘들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네. 남 앞에 네. 쓰는 거나 네. 일단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이 하나이 왔는지 그런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누가 어려운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고안을 컨택을 한 겁니다. 예. 많은 고안을 컨택을 했고 예. 근데 뭐 이걸 좋아하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는 분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저희는 사실 좋아할 줄 알았는데 다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이제 무료로 음악을 가르친다고 하고 예. 근데도 뭐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래서 컨택을 해서 네.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네, 그 처음에는 이게 그 음악 활동이라는 게 어려워요. 처음에 어렵고. 근데 이게 하나의 사회거든요. 네. 이제 단체 생활이다 보니까 그런 규율도 알게 되고 예. 시간 약속지켜야 되고 그런 것부터 이제 애들이 배우기 시작하고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자기 소리를 내면서 남의 소리를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소리를 내면서도 남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들어야죠. 그게 또 사회생활의 일부고. 예. 그래서 처음에 이게 하면 어려워요. 처음에 당연히 어려운데 하다 보면 이게 익숙해지고 쉬워지거든요. 그러면서 애들 아 내가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도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연습해서 무대에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좋아하니까 아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아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구나라는 예. 그걸 느끼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자존감도 올라가고. 자존감을. 네. 저희는 이제 뭐 아이들을 음악가로 키우겠다는 그런 건 아니고, 아니고. 아이들 자존감을 올려주고 네, 그 힘으로 이제 살아가게끔 네, 하는 게 저희들의 그거라서. 네. 처음 몇 명이 모였어요? 처음은 사실 여러 고아는 컨택을 해서 네. 한 40명 시작하려고 했는데 네. 갑자기 또 고아에서 캔슬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이 딱 15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 생각 숫자가 너무 다르니까. 그래도 일단 시작하자. 그래서 15명으로 합창단을 먼저 만들어 시작을 했고요. 예. 그게 2013년이고 그 2015년에 네. 오케스트라를 이제 같이 하자 해서 또 아이들도 많이 모집했고 예. 그래서 그때부터 미라클 합창단 오케스트라를 시작했고 모르겠어요. 처음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예. 뭐 말을 안 했으니까 잘 그렇죠, 모르겠지만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7년의 시간이 지나가니까 예. 아이들 알죠. 매주 만나는데 뭐 매주 그 가고. 시간을 그리워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많아질 것 같고 그럼요. 더 들어오고 네. 싶어 할 것 그런 같은데요. 친구들도 있죠. 제가 매년 뽑습니다. 근데 아, 그래요? 그 뽑을 때 조건이 뭐예요? 6개월 이상 하자. 6개월 하다 이상. 말면 안 돼. 안 된다. 6개월 이상 할 그 서약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쓰고 들어옵니다. 지금 아이들 80명 있는데 몇 명까지 맥시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저희 인원 제한이 따로 있는 건 아, 아닙니다. 진짜요? 네네네. 그래요? 원하는 아이들은 무조건 와라. 감당하실 수 네. 있으시겠어요? 해야죠. 일단.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죠. 몇 저희가 명까지 뭐. 맥시멈으로 네. 이렇게 보나요? 전혀 안 아니, 그럼 뭐 보시잖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수백 들어와도 명이 되는 되는데? 일단 아이들이 네가 할 거면 해라. 대신에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해라. 그럼 아무나 들어가라. 들어와라. 네. 오랜 네. 시간을 이렇게 같이 왔으니까 아이들이 예수에 대한 궁금증을 충분히 갖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예. 반응들이 좀 있나요? 저희가 이제 원하는 것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니까 네. 제 와이프가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예. 한국인 크리스찬을 만나서 예. 이렇게 변화가 됐듯이 예. 저희도 이제 그런 크리스찬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돼서 나중에 아이들이 궁금하게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 궁금하게 그렇죠. 그때 물어봤을 때 어. 우리가 대답을 하면 어. 이제 그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래는 가르치실 거고 네. 피아노는 반주는 와이프가 또 하고 해주고 네. 그 외에 또 손이 많이 갈 것 네, 같은데요.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악기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악기 선생님들은 또 저희가 또 따로 섭외를 해서 아. 네 그렇게 하고 있고 페이를 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고 네 그러면은 뭐 엄청나게
시간과 돈과 네. 열정이 필요하겠네요. 오케스트라를 하면서도 이제 많이 규모가 커졌죠. 네. 네. 그래서 돈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네. 아직까지 안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사실 아이들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눈물 나는 사연들도 좀 있었을 것 네. 같은데 소개해 저 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첫 공연할 때가 좀 기억이 남고요. 처음 15명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한국문화의 송년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초대돼서 처음에 애들이 이제 촛불 같은 거 들고 나왔어요. 이제 공연할 때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음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다양한 그런 걸 이제 접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공연할 때 MC도 보게 하고 네, 그런 식으로 경험도 해주고 그리고 또 한 명 같은 경우는 그 동굴에 살다가 발견된 애가 있어요. 어머.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냥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산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친구는 뭐 사회적 그런 문명이 말도 잘 못하고 네. 문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집 나르고 나무 나르고 이렇게 하다가 발견돼 가지고 고아를 들어왔었거든요.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저희랑 같이 하게 됐는데 처음에 예. 말도 잘 못했고 예, 언어라는 게 잘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저 공안에서도 그렇고 저희랑 같이 하면서 많이 좋아지고 또 밝아지고 네. 근데 미라클 합창단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그냥 절로 기도가 나왔을 것 같은데 예?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어주시는 분이잖아요. 네, 네. 예? 그런 기도 응답의 체험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근데 제가 되돌아보면서 이 삶 자체가 다 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삶이 기적. 필요를 느끼기 이전에 알아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서 저 구체적으로 계획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도 그냥 그 길을 이끌어 가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합창단 이름도 미라클이라고 네, 그래서 미라클이라고 합니다. 네, 처음 시작할 때 이미 이름 딱 미라클이라고 딱 정하고 네, 했습니다. 근데 미라클 합창단을 운영하면서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그렇죠. 이게 후원 받는 게 상당히 어렵고요. 처음에는 제가 후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무슨 실체가 있어야 뭘 주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그럼 제가 만들어서 뭐 감사하게도 뭐 방송도 나오고 뭐 매거진에도 나오고 뉴스도 나왔는데 그래서 다시 갔더니 이제 기업들은 좀 더 눈에 보이는 것들, 뭐 학교라든지 뭐 학교를 지어준다든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많았죠.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기부금 이제 뭐 기부를 하면 세제 혜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아직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또 지금 한창 개발도 전국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성장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지 그렇죠. 그런 CSR 활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눈을 돌리지는 않더라고요. 진짜 물 빠진 네. 독에다가 물 붓는 것 같은 네. 그런 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예, 것 예, 같은 예, 그런 예,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뭐 진짜 뭐 없어가지고 뭐 저희가 일단 채워넣을 수 있으니까 채워넣을 만큼 또 주시니까 그래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제 앞으로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의 얍삽한 생각으로는 내 돈 내가 벌었는데 네, 네, 네.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아 이거 내가 번 거 나위에서도 좀 쓰고 싶은 여자들은 그런 거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요. 지나가다가 네. 예쁜 옷 있으면 아 나 저거 사고 싶은데 이거 아이들 생각하면 이쪽에다 써야 되니까 내가 네. 못 사지 그럴 때 네, 뭐 네. 와이프를 위해서도 네, 네, 이 네. 돈이면 와이프 뭐 선물 하나 사줄 수 있는데 아이들이 눈에 밟히네 그래서 갈등하실 네. 것 같단 말이에요.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게 생각이 나요. 예, 그쵸? 네, 모든 게 생각나면 그 돈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그 물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네, 또 청지기의 삶이라고 저는 이제 또 그렇게 믿으려고 노력을, 믿기도 하고, 네. 이게 왔다 갔다 하지만, 예. 저는 그냥 이제 문직이 청직일 뿐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시고 가져가시는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네. 그런데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네.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이니까 이게 네, 지속적으로 가능해지는 네. 거죠. 뭐 앞으로 될지 안 될지 그건 또 뭐 모르는 거지만 현재까지는 이제 그런 마음 주셨고 베트남에 살게 해주시고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주셨으니까 저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네. 이렇게 방송에 나오셨으니까 또 이런 기회 또 흔치 않잖아요. 네네. 이 기회에 이제 사역의 모습도 소개했으니까 좀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혹시 크리스찬 기업들이 이렇게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분들에게 한마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뭐 선교라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듯이 뭐
저는 이제 직접 뛰는 사람이고 또 직접 뛰는 사람을 이제 후원해 주는 것도 선교잖아요. 네. 또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또 어린아이와 또 음악적인 것과 문화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이렇게 후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미라클 합창단은 어떻게 갈 계획을 갖고 계세요? 미라클 합창단은 이제 앞으로 이제 좀 그 전통 악기를 해서 좀 조금 개편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왜냐면 서양 악기가 또 워낙 어렵고 하다 보니까 또 베트남이다 보니까 자기들 전통 악기로 또 색을 좀 해서 이렇게 좀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대나무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걸로 이제 또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아이들 보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고아를 나가야 되는 이제 시점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을 바로 사회에 보내기에는 또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네,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까 사업 물어보신 게 이제 그런 사회적 기업 같은 거를 지금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졸업하고 뭐 물론 자기들 삶에 따라서 갈 애들은 가고 그다음에 저희랑 같이 있으면서 예를 들어 뭐 서비스 마인드라든지 뭐 좀 직업 기술이라든지 조금 더 같이 좀 하다가 사회로 보내게끔 사회적 기업을 또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같이 일할 수 있는 친구들은 일을 하고 또 자리 일단 나갈 친구들은 나가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도 제목은? 앞으로 기도 제목은 뭐 베트남에서 하는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계속 만져주고 사실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런 일적인 것보다는 저는 그 찬양 가사 되게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 당신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내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그 찬양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 찬양의 가사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저는. 네, 내가 일을 하지만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내가 그것을 한다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네. 오늘 나오셨으니까 날 잡았으니까 와이프한테 그동안에 고맙다는 얘기 자주 하세요 평상시에? 예전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자, 우리 7년차 남편이 아내에게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예. 어딜 보고 하면 여기 카메라 보시고 하면 됩니다. 네. 와이프 한국말 잘 알아듣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랑 같이 이렇게 뭐라고 말해야 되지? 되게 떨리죠? 예. 나랑 같이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또 같이 살고 아이들 키우면서 이제 힘든 것도 있는데 또 같이 힘내서 활동해주고 또 가정적으로도 잘 보듬어주고 해서 항상 고마워, 사랑해. 사랑해 얘기하기 되게 부끄러우실 것 같아요. 예, 평상시에 사랑한다는 얘기 어느 날부턴가 이게 영어로 알라뷰를 많이 하는데 한국말로 사랑한다는 말 하는 게 조금 어색하네요. 그러니까요. 영어로 하기가 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미라클 합창단이 어느 날 문이 열려서 아이들이 미라클 합창단이 정말 찬양을 울리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박성민 집사님을 만나셨는데 어떠셨어요? 그냥 모든 거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일들을 해나가시잖아요. 네. 뭐 두 분의 만남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었고 베트남의 사역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이 되어지고 미라클 합창단을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앞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크고 비밀한 일들 나타내 보여주시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은요. 가는 것도 선교고 보내는 것도 선교입니다. 자, 우리 마음의 감동이 오시면 교회 통해서 이렇게 미라클 합창단 우리 후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뵈면서 복잡하면은 하나님 일 못하는 것 같아요. 내 계산이 들어가면 하나님 일이 아니라 내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는 곳을 나도 같이 보고 하나님의 눈물을 나도 같이 느끼는 그 마음이 아마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